공주아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만 훑었습니다. 글자들이 들어오는데 의미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문장씩 끊으면서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면서 읽었는데요. 그래도 이 편지가 말하는 것을 공주아는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편지는 이의경이 쓴 게 맞았습니다. 공대한한테 남기고 떠난 거였는데요. 공주아가 이의경 삼촌 세댁을 본 게 어릴 때라서 필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편지 안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공대한 씨라고 시작하는 편지였거든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편지였는데요. 짧은 만큼 더 날카로웠습니다. 공주아가 그 편지에서 멈춘 부분은 중간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신이 먼저 그 집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도.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 그리고 그 아래줄에 양씨 집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주아가 그 두 줄을 손가락으로 짚고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은 됩니다. 읽히거든요. 글자로는. 근데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공주아는 지금 이 서재에 혼자 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 공대한이 양씨 집안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돼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이의경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의경이 알고 있는 사실이 따로 있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 공주아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삼촌 공대한은 이 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욕심 없고 성격 둥글고 남 탓 잘 안 하는 사람. 아내한테 버림받고도 조용히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걸 공주아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원래 접혀있던 대로 반으로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 다시 넣고 닫았는데요. 손이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공주아가 그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공주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침대에 앉지도 않고 그냥 문 뒤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편지를 아버지 공정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공정한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공대한이 형한테 맡겨둔 건지. 맡겨둔 거라면 공정한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일 텐데. 안다면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없었는지. 공주아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질문들을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다가 서랍을 뒤진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삼촌한테 직접 묻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삼촌이 이의경 얘기를 꺼내면 몸이 아파오는 사람인데 거기다 이 편지 내용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공주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 편지 안에 있는 양씨 집안이라는 말이 눈꺼풀 안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공주아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양현빈에게 닿았습니다. 공주아는 그 연결이 싫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없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왜 이 사람이 끝에서 나타나는지. 공주아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요. 공주아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베개 옆에 뒀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주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의경이 한 말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양현빈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걸 공주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공주아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밑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게 얼굴에 그대로 나왔는데요.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좀 더 두껍게 올렸습니다. 출근해야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외부 협력사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양현빈이 주재하는 기획점검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엌에 나갔더니 한성미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아직 방에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한성미가 커피를 내리면서 공주아를 봤습니다. 어제 잠 못 잤어? 한성미가 물었습니다.
역시 못 속이는 건 의사 엄마였습니다. 조금요. 왜?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한성미가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공주아가 받아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는데요. 한성미가 공주아 옆에 섰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한 말 너한테 좋은 얘기였어. 공주아가 한성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거 쉽지 않아. 알지? 공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주아 머릿속에 있는 건 어제 그 대화가 아니라 서재 서랍 두 번째 칸에서 꺼낸 봉투였습니다. 그걸 한성미한테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꺼냈다가 가족이 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공주아가 커피를 마시고 컵을 내려놨습니다. 출근할게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데 머릿속이 이미 복잡했습니다. 공주아가 노트북을 열고 오전 미팅 자료를 다시 흘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됐는데요.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계속 어젯밤 그 편지로 돌아갔습니다. 양씨 집안. 그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결심한 건 오전 미팅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 없으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양현빈한테서 뭔가를 알아내야 했는데 정면으로 물을 수는 없었거든요. 공대한 삼촌이 예전에 양씨 집안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양현빈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간접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에 지금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적인 것 외엔 건드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공주아가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후 기획 점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면 됐습니다. 업무 얘기를 이어가면서 슬쩍 운정시장 쪽으로 대화를 끌고 거기서 두 집안 과거 얘기로 넘어가면요. 가능하긴 한데 양현빈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공주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3시에 기획 점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팀원 4명이 들어왔고 양현빈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는데요. 양현빈이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공주아가 앉아 있었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 쪽을 한번 봤습니다. 공주아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즌 기획 전체 점검이라서 각 파트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공주아 파트가 3번째였습니다. 공주아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통식품 라인 코너는 현재 상품 섭외 단계까지 완료됐고요. 다음 주 안으로 첫 촬영 스케줄 확정 예정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온정시장 상인분들 직접 출연 섭외를 한 코너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해요. 단순히 상품 소개가 아니라 시장 상인 이야기를 같이 담는 거거든요. 요즘 이런 감성 콘텐츠 반응이 좋고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현빈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요. 온정시장이요? 네. 섭외가 가능한 분들이 계세요? 공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자라서요.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공주아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요. 양현빈이 먼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주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보세요. 짧게 말하고 양현빈이 다음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공주아가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정시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가는데 공주아가 서류를 정리하는 척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양현빈이 노트북을 닫으면서 일어섰는데요. 공주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양현빈이 봤습니다. 온정시장 코너 관련해서 방향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잠깐이요. 양현빈이 잠깐 공주아를 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얘기해요. 팀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는데요.
공주아가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온정시장이 올해로 몇 년째인지 아세요? 시장 자체가요. 양현빈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상인분들 거의 다 그 세월 동안 거기 있던 분들이에요. 가게들이 바뀌지를 않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담으면 콘텐츠가 단순 쇼핑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되거든요.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혹시 본부장님도 그 동네 아세요? 온정시장 쪽이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공주아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죠. 저도 거기 연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공주아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양현빈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거기 있어요. 그렇구나요. 오래된 가게예요? 한의원이에요. 양지바른 한의원. 공주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골목에서 봐온 간판이었거든요. 공주아가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속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의원이요. 오래됐겠다. 30년 넘었어요. 그럼 거기도 코너에 넣어볼까요? 전통 한의학이랑 시장이랑 연결되는 게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양현빈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했는데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공주아도 더 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들어가면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로 섭외할게요. 공주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느꼈는데요. 시선이 쉽게 안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 씨.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정시장 코너 제안 업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공주아가 굳었습니다. 양현빈의 말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동네 이사 얘기 어떻게 됐어요? 뜬금없이 이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주아가 잠깐 양현빈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걱정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 말이 반사적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이 본인도 느낀 건지 표정이 잠깐 달라졌는데요. 공주아가 그 표정을 봤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행인 이유가 뭐예요?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공주아가 속으로 후회하는 사이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는데요. 그 짧은 침묵 안에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공주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처지였습니다. 공주아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정한 내일까지 올릴게요.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공주아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빨리 뛴 게 아니라 그냥 평소랑 다른 리듬으로 뛰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가 그 감각을 잠깐 느끼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이 한의원 얘기는 했지만 삼촌 공대항과 양씨 집안의 과거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공주아가 지금 더 신경 쓰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양현빈이 한 그 말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공주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 공주아가 온정시장 이사 문제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 양현빈이라는 게 공주아한테는 지금 이 편지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공주아가 창가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건물 아래 도로가 보였는데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 양씨 집안이 이 사람 집안이라는 걸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대한과 양씨 집안 사이에 공주아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결국 이 사람을 통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악연 집안에서 내 삼촌이 당신 집안과 뭔가 얽혀 있었다는 편지가 나왔는데 혹시 아는 게 있냐고. 그건 업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두 사람이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한 선 안쪽의 얘기였습니다. 공주아가 창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이 편지를 그냥 서랍 안에 다시 넣어두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알아버린 것을 모른 척하는 게 공주아한테는 제일 힘든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켰는데요. 화면이 켜지는 동안 공주아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처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공정환이었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없었는지, 모른다면 공주아가 말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화면을 봤습니다. 자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획안 수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그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양씨 집안. 그 두 글자가 공주아의 오늘 하루를 통째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공주아가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양현빈이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읽히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공주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원정시장 코너. 그 제안이 업무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양현빈은 생각했습니다. 공주아가 그 동네에서 자랐다고 했고 이사 얘기도 있고 그 동네를 잡고 싶은 이유가 공주아한테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사를 맡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공주아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회의 내내요.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은 근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양현빈이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주아가 어제 이사 얘기를 꺼냈을 때 자기 표정이 굳었다는 걸 양현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주아가 봤다는 것도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한 말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왜 했는지를 양현빈 자신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요. 공적인 것 외엔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그 선을 양현빈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공주아가 당황한 게 얼굴에 나왔습니다. 감추려 했는데 감추지 못했는데요. 양현빈은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를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양현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30년. 양현빈이 자라면서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공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이 그 집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할아버지 양선출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양현빈이 어릴 때는 왜 그 집안이 그렇게 나쁜 건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나쁜 집안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안 딸이랑 같은 회사에 있고 같은 회의실에서 마주치고 눈빛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현빈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공주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이미 선을 넘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더 가면 안 됐습니다. 양현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무실에 더 있으면 자꾸 공주아 생각이 났거든요. 그게 지금 양현빈한테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양현빈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행인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양현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정확한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꺼내지면 안 되는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양현빈이 로비로 나오면서 외투 단추를 잠갔습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양선출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양동익도 있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공주와 생각을 안 해야 합니다. 공씨 집안 얘기를 안 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양현빈한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공대한이 아침부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활치료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파일 철에 끼워 넣는 단순한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이희경 이름이 적힌 게 보였거든요. 오래된 건강보험 관련 서류였는데요. 이희경이 공대한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시절 거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그 종이를 잠깐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뒤틀렸을 겁니다. 실제로 몇 달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이희경이 떠난 이후로 공대한 몸이 이상해진 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공대한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마음을 대신해서 아파준다는 게 어떤 건지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름을 봐도 배가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그 서류를 파쇄함에 넣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아무렇지 않았다는 게 공대한한테는 꽤 오랜만의 일이었는데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공대한이 서류 정리를 다 마치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출근이라서 오전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괜히 뭔가를 하려고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억지로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골목이 보이는 창이었는데요. 오전 온정시장 골목은 제법 바빴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 배달 오는 사람들, 가게 앞 청소하는 상인들. 공대한이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양동숙 생각이 났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한 게 맞는 건지 공대한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화였는데요. 준이 괜찮냐고 묻고 싶었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는데 그게 전부였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양동숙이 번호 저장해 두라고 했습니다. 짧게 말하고 끊었는데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공대한이 해석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정도로만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공대한이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놨습니다. 이희경이 떠날 때 공대한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갑자기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짐이 없었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공대한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몇 번을 읽었는데 읽을수록 더 모르겠었거든요. 이희경이 그 편지에 쓴 것들이 공대한이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집 사람들한테 갔잖아요. 공대한은 그 문장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인지 공대한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짐작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양씨 집안일 거라는 걸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양씨 집안이라면 이희경이 왜 그런 오해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 그 이름을 봐도 배가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대한 안에서 무언가가. 점심 무렵에 공대한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재활치료실이 도보로 10분 거리였는데요. 걸어서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시장 앞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양동숙이 한의원 앞에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배송 온 물건 같았습니다. 혼자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공대한이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양동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대한을 봤는데요.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 진짜 괜찮다고요. 공대한이 그래도 가지 않았습니다. 양동숙이 박스를 한의원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데 문이 좁아서 잘 안 됐습니다.
공대한이 문을 잡아줬습니다. 양동숙이 들어가면서 힐끗 공대한을 봤는데요. 고맙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그걸 들어오라는 건지 아닌지 잠깐 봤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의원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이 박스를 구석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털었는데요. 공대한이 대기실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공간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양씨 집안 한의원 안에 공씨 집안 사람이 서 있는 거였으니까요. 오빠는요? 공대한이 물었습니다. 양동익 원장 얘기였는데요. 진료 중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동숙이 손을 닦으면서 공대한을 봤습니다. 어제 전화는 왜 했어요, 진짜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준이 때문이라고 했는데 양동숙이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대한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준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양동숙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하고 싶었어요. 양동숙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공대한이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네.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공대한이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양동숙이 피식했습니다. 웃은 건 아닌데 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는데요. 공대한이 그걸 봤습니다. 양동숙 씨. 양동숙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요? 공대한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희경이 왜 떠났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양동숙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사람 입에서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양동숙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양동숙이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공대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양씨 집안 때문에 이희경이 떠났다고 오해를 했었잖아요. 당신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저도 당신도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양동숙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양동숙이 입술을 한 번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웃한테 들었어요. 어떤 이웃이요? 이 골목 사람이요. 공대한 씨 아내가 나가는 거 봤다고 떠나기 전날 밤에 양씨 쪽 한의원 근처에서 누군가 만나는 거 봤다고 그랬거든요. 공대한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양동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기억이 흐릿해요. 그때 워낙 정신이 없었으니까. 내 남편도 그때쯤 나갔고. 공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숙이 공대한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요? 이희경이 편지를 남겼는데요. 양동숙이 굳었습니다. 거기에 양씨 집안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그 집에 갔다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당신이 이웃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양동숙이 천천히 공대한 말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희경도 누군가한테 들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이웃 말을 믿고 편지 쓰고 떠났을 수도 있는 거고. 양동숙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양동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공대한 때문에 이희경이 떠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돌면서 양동숙도 공대한을 30년 원수로 여기게 됐을 수 있다는 거.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 얘기를 해요? 당신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공대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왜 떠났는지 그것도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섞여 있지 않아요? 양동숙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는데요. 양동숙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이 보이는 창이었는데요. 잠깐 그걸 보다가 양동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심했어요. 공대한이 양동숙을 봤습니다. 뭐가요? 공대한 씨한테
골목에서 다 당신 탓이라고 쏟아냈을 때 그게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양동숙이 그 말을 하면서 공대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말했는데요. 인정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공대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공대안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많이 했죠. 당신 집안 사람들 탓이라고. 그건 내 집안이었으니까. 확인된 것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는데요. 양동익 원장이 환자와 얘기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배경처럼 깔리면서 대기실이 조용했습니다. 양동숙이 공대안을 봤습니다. 그 이웃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공대안이 양동숙을 봤습니다. 같이요? 혼자는 어렵죠. 내가 물어보면 왜 묻냐고 할 테고. 당신이 물어봐야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공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숙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 게 30년 동안 원수로 지내온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양동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준이 있으면 어려운데. 준이 데리고 와도 돼요. 제가 아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양동숙이 공대안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챙기겠다고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양동숙이 그 부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다였는데요. 공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봤습니다. 저 이제 출근해야 해서요. 가세요. 공대안이 한의원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양동숙이 대기실에 서 있었는데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동숙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대안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양동숙이 혼자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공대안이 나간 자리를 잠깐 봤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온 게 양씨 한의원에 공씨 사람이 들어온 게 3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얘기. 그 이웃이 누구였는지. 양동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이 골목 사람이었는데요. 이희경이 나가던 즈음에 공대한 아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 걸 봤다는 말을 흘렸던 사람. 그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그때 양동숙도 자기 남편 문제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양동숙한테 했는지를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습니다. 공대한 문제가 양동숙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 얘기를 양동숙한테 굳이 한 이유가 뭔지. 양동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흘렸을 수 있다는 게 공대안이 한 말이었는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설마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두 집안이 원수로 살도록 만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양동숙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늘도요. 공대안이 한의원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양동숙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가 다른 게 이제 양동숙도 모른 척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공대안 이름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저장한 이름 석자. 공대안. 문자를 쳤습니다. 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오후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의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오든 안 오든 할 일은 해야 했거든요. 잠깐 후에 진동이 왔습니다. 공대안이었습니다. 네. 그때 봐요. 양동숙이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는데요. 잘 됐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공정한이 퇴근하고 들어온 건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이 조용했습니다. 공주아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고 공우재는 방에 있는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거실에 한성미가 없었습니다. 공정한이 외투를 걸면서 부엌을 봤는데 거기도 없었습니다. 안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들어와요. 들어갔더니 한성미가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었는데요. 공정한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밥은요? 아직. 공정한이 한성미를 봤습니다. 낮에 비해서 얼굴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았는데요. 피곤해? 조금요. 공정한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다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오늘 매니저한테 연락 왔어요. 어제 방송 클립이 온라인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 공정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생방송 중에 한성미가 잠깐 멈췄던 거요. 공정한이 그 장면을 봤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거든요. 오늘 매니저한테서 클립 얘기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머리요. 온라인에 도는 거. 한성미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게 맞겠죠. 해명하면 더 커지니까. 그게 맞아?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는 게 맞냐고. 당신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는데. 한성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한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습니다. 어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제 우리 얘기했고 오늘은 당신 얘기하는 거야. 한성미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봤습니다. 공정한이 기다렸습니다. 한성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송 중에 멈춘 거 저도 당황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어제 말해줬지.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정한이 한성미를 봤습니다. 한성미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고를 때 어떤 표정인지를 공정한은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 앞에서 한번 입술을 다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 요즘 방송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 가족 얘기하면서 제 가족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공정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가 계속했습니다. 부부 대화 잘 하라고 했는데 저는 당신한테 잘 못했고 아이들 감정 들어주라고 했는데 저는 주아 우재한테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그걸 알면서도 방송에서는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무거워졌어요.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사 얘기 꺼냈을 때 저 진짜 화났어요. 배제된 것 같아서 화났다고 어제 말했는데 사실 그것만도 아니었거든요. 공정한이 한성미를 봤습니다. 이사를 가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당신이 물어봤으면 했어요. 이 집이 이 동네가 저한테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공정한이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당신한테 이 집이 어떤 건데? 한성미가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 전문가로 처음 방송 시작한 게 이 동네에 있을 때예요. 주아 우재 낳고 당신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힘들 때 이 창문 보면서 버텼고.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공정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랐어. 물어본 적 없으니까요. 그 말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공정한이 그 사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공정한은 이 가족을 위해 뛰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한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당신한테 어떤 곳이냐고. 미안해.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한성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어떤 무게인지도요. 이사는요? 한성미가 물었습니다. 잠깐 멈추자. 대한 씨는요? 대한이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사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 한성미가 공정한을 봤습니다. 공정한이 어젯밤에 가족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인정했을 때도 놀랐는데 오늘 이사를 잠깐 멈추자고 말하는 것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결정하면 잘 안 돌아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이 그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근데 당신 말이 맞아. 한성미가 잠깐 공정한을 봤습니다. 대한 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대한이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정말 이 꼴목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문제인지.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대한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던데.
당신도 못 느꼈어? 한성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통이 좀 줄었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한성미가 공정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을 위해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하는 지금이 더 공정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보려고 멈추는 사람. 한성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할게요. 공정안이 한성미를 받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이요? 오늘은 내가. 한성미가 잠깐 공정안을 받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공정안이 일어났는데요.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한성미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돼.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한성미가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정안이 나간 방향을 잠깐 봤는데요. 부엌에서 뭔가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툴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밥을 잘 못하는 건 한성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한성미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공정안 뒤에 섰습니다. 공정안이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려다가 한성미가 온 걸 느낀 것 같았는데요. 돌아봤습니다. 도와줄게요.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공정안이 잠깐 한성미를 봤다가 냉장고 앞을 비켜줬습니다. 한성미가 들어서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말이 없었는데요.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침묵이 거기 있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화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하루를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 한성미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공정안한테 건넸습니다. 공정안이 받았습니다. 씻어요. 어디서? 저기 싱크대에서. 공정안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성미가 옆에서 다른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오늘 이 부엌이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 문제도 공대한 문제도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도. 근데 오늘 이 부엌만큼은 그런 것들이 잠깐 뒤로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한성미가 불을 켰습니다. 냄비가 올라가고 재료가 들어가는 소리가 났는데요. 공정안이 옆에서 한성미가 하는 걸 봤습니다. 잘하네. 한성미가 공정안을 봤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공정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또 미안하다는 말 같았는데요. 한성미가 그 표정을 보고 냄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먹어요. 공정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먹자는 거였습니다. 공정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 다른 이유를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밤이었거든요. 양현빈이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할아버지 양선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관 쪽을 정면으로 보면서요. 양현빈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는데요. 양선출이 사람을 저렇게 기다릴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양현빈이 살면서 배웠거든요. 들어와라. 양선출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앉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양현빈이 외투를 벗어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선출이 소파에 앉았고 양현빈도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아버지 양동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양선출이 단둘이 앉자고 하는 건 아버지를 빼고 얘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양현빈이 기다렸습니다. 양선출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양현빈을 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양현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표현이 서툴고 감정을 돌아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묻는 일이 드물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오늘 할 말이 직접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씨 집안 딸이랑 같은 회사에 있다고. 양현빈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동네가 좁다. 양현빈이 말이 없었습니다. 양선출이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업무상 같은 팀이에요.
그게 다냐? 양현빈이 양선출을 받습니다. 그게 다냐는 질문이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고 싶은 게 업무 관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더 깊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양현빈은 느꼈습니다. 그게 다예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는데요. 얼마나 거짓말인지는 양현빈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양현빈을 오래 봤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 얼굴을 저렇게 오래 들여다볼 때는 뭔가를 읽으려는 겁니다. 양현빈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돼. 양현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양선출이 그걸 느낀 건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빈아. 네. 그 집안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 집안이 우리한테 한 것들은 내가 안다. 30년 동안 내가 안고 살아온 거야. 양현빈이 양선출을 봤습니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공씨 집안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양현빈은 항상 한쪽 면만 들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공씨 집안 쪽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왜?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공씨 집안 쪽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선출이 굳었습니다. 양현빈이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듣는 쪽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쪽 얘기만일 수도 있잖아요. 양선출이 양현빈을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해졌는데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억누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냐? 알고 해요. 그 집안 딸 때문에 하는 말이냐? 양현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래 궁금했던 거예요. 양선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다는 몸짓이었는데요. 양현빈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양선출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양선출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잘못된 질문 한 건 아니잖아요. 양선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었는데요. 양현빈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양현빈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꺼낸 게 맞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었는데요. 근데 안 했으면 더 답답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공씨 집안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30년의 이야기가 한쪽 방향에서만 온 거라면, 그리고 그게 공주아와 엮이는 문제라면, 양현빈이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공주아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는데요. 당연한 게 오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양현빈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공주아가 물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행인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양현빈이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아서요, 라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양현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온정시장 이사를 맡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양현빈과의 거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양현빈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양현빈 자신도 공주아네 집이 그 동네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두 집안의 30년. 할아버지가 방금 한 말. 공씨 집안과 엮이면 안 된다는 것.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양현빈이 지금까지 집안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 감정 하나가 그 30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공주아를 또 만날 겁니다. 회사에서요. 같은 팀 회의를 하고 업무 얘기를 하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척할 겁니다. 그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건데요. 그 공적인 관계라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오늘 회의실에서 양현빈이 먼저 선을 건드렸습니다. 그 선이 얼마나 버텨줄지 양현빈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양현빈이 퇴근을 준비하면서 책상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오전에 외부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팀 내부 조율이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이메일로 두어 번 주고받았는데 내용은 전부 업무였습니다. 기획안 수정 방향 확인, 섭외 일정 조율.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들을 읽으면서 양현빈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공주와 글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내용은 명확하고 깔끔했는데요. 그 명확함이 너무 정제돼 있었습니다. 여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공주아가 뭔가를 감추면서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 양현빈이 느꼈는데요. 어제 회의실에서 본 눈빛이 계속 걸렸거든요.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으면서도 들키지 않으려는 그 눈빛이요. 양현빈이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양현빈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양현빈 씨죠? 낮고 담담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양현빈이 모르는 목소리였는데요. 네. 누구세요? 저 운정시장 쪽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요. 양선출 선생님 손자 맞죠? 양현빈이 굳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얘기라서요. 양현빈이 로비로 나오면서 조용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오래전 얘기요. 30년 됐어요. 양현빈이 멈췄습니다. 그 말 하나가 양현빈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언제 만나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양현빈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할아버지가 안고 살아왔다는 30년. 어제 양현빈이 양선출한테 한쪽 얘기만 들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그 30년에 대한 뭔가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양현빈이 로비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순간 앞에서 공주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도 퇴근하는 길이었는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요. 양현빈을 보고 멈췄습니다. 양현빈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입구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양현빈이 말을 꺼냈습니다. 공주아 씨.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양현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업무 얘기를 하려는 톤이 아니었거든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메일로만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 눈빛은 그 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공주아가 기다렸습니다. 양현빈이 한 박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공주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이상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방금 전화 받았어요. 공주아가 잠깐 양현빈을 봤습니다. 뭔 전화인지 몰랐는데요. 30년 전 얘기 알고 있다는 사람한테서요. 두 집안 얘기요. 공주아가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운정시장 쪽에 오래 사셨다고.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는데요. 주차장 입구 바람이 좀 차갑게 불었습니다. 공주아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저도 뭔가를 발견했어요. 최근에.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근데 양씨 집안이 나오는 거라서. 양현빈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요? 뭘 발견했는지.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를 공주아가 이틀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양현빈이 방금 전화 받은 게 같은 30년 얘기라면 두 사람이 따로 접근하는 것보다 같이 아는 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선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공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는데요. 그 기다림이 공주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재촉했으면 거절하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기다려주면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공주아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삼촌한테 남겨진 편지가 있어요. 삼촌 전 아내가 쓴 거요. 거기에 양씨 집안 얘기가 나와요. 양현빈이 굳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삼촌이 먼저 양씨 집안에 갔다는 내용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퍼뜨린 얘기를 삼촌 아내가 믿고 쓴 것 같아서요. 양현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왜 그 얘기를 만들었는지.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길게 봤는데요. 공주아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말을 끝냈습니다. 그 전화 받은 분이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주차장 위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공주아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가 기다렸습니다. 양현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만나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그분이요? 네. 저 혼자 만나는 것보다 당신이 같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씨 집안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라면. 공주아가 잠깐 있었습니다. 같이. 두 사람이 같이 그 30년을 확인하러 간다는 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었습니다. 집안 문제를 두 집안 후손들이 같이 들여다본다는 게요. 공주아가 대답하려는 순간 양현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주아 씨. 공주아가 멈췄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보다 달랐습니다. 업무 얘기할 때도 아니고 30년 얘기할 때도 아닌 눈빛이었는데요. 공주아가 그 눈빛을 보면서 뭔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더 이상 공적인 척 못하겠어요. 공주아가 굳었습니다. 양현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 문제 있는 거 알아요. 30년 악연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이 감정이랑 별개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걸 계속 공적인 관계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안 되겠어요.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뭔가 아주 조용하면서도 세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본부장님, 회사 밖이에요. 지금. 공주아가 잠깐 양현빈을 봤습니다. 현빈 씨.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공주아가 부른 게 두 사람이 처음이었는데요. 양현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주아를 봤습니다. 공주아가 숨을 한 번 가다듬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대답을요. 근데 공주아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30년 악연 삼촌 편지 두 집안 과거. 그게 다 얽혀있는데 여기서 이 감정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공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주아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공대한이었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양현빈도 공주아 핸드폰을 봤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까지는 못 봤겠지만 전화가 왔다는 건 알았습니다. 받아요. 양현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리 조용해졌는데요. 공주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주아야, 나 할 말이 있어. 지금 어디야? 공대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는데요. 공주아가 긴장했습니다. 회사 앞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올 수 있어? 공주아가 잠깐 양현빈을 봤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주아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양현빈을 봤습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공주아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양현빈을 봤습니다. 아까 하신 말.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를 공주아가 말하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어갔는데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현빈이 그 자리에 서서 공주와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아래서 공주와가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양현빈이 오래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양현빈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두 글자는 아주 긴 말이었습니다. 양현빈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방금 받은 전화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얘기를 알고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공주와 같이. 그 30년이 무엇이었는지를 두 사람이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양현빈이 공주아가 사라진 방향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빈 골목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요. 그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쳤습니다. 만날게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두 사람 사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공주아가 저도요 라고 했습니다. 양현빈이 걸으면서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게 혼자였습니다.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